진짜 트럭들은 다 어디 갔지? 왜 터보차저, 하이브리드, 유니바디가 이렇게 많지? 진짜 트럭은 B8이나 B6 엔진이 있어야 하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디젤이 아닌 이상 터보차저도 없어야 해. 요즘 시장에서는 신뢰성 부족과 과도한 기술 탓에 지금 B6 엔진에 터보 없는 차량은 딱 4대뿐이야. 그 4대는 보트를 호수까지 끌 수 있고 신뢰성도 있어. 이제 자세히 알아보자.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탈 시간 없어. 2026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트럭은 램 1500이야 맞아. 악명 높게도 신뢰성 좋은 V6 펜타스타 엔진이 들어가 있지. 완벽하진 않지만 꽤나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탈 수 있어. 이 토크와 결합되어 있어서 약간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도 제공하지. 305마력에 약 269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자랑해. 그리고 물론 보트든 트레일러든 짐이든 뭐든지 신뢰성 있게 끌 수 있어. 램은 풀사이즈 트럭으로 풀사이즈 레더 프레임에 제작됐어. 일부는 해미 B8을 추천하지만 작년엔 제공 안 됐고 이제 다시 도입 중이야. 또한 허리케인 3리터, 트윈 터보 인라인 6기통 엔진도 있지만 나는 그냥 넘어갈 거야. 현재 잘 알려지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기적인 내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신뢰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 결국 두 모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CF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어. 이 변속기는 고장 걱정이 없어. 램 트럭도 오래됐지. 사실 나도 2003년식 다찌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어. 내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이 트럭들이 꼭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진 않지만 정말 강력한 도구야. 그리고 확실히 잘 작동해. 이 트럭들은 작업용 트럭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과 많은 거리를 버틸 수 있어. 그게 바로 이 트럭의 매력이야. 그래서 RM 트럭의 최신 세대조차도 CF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도 약간 울컥거리거나 거친 변속이 있지. 그건 약간의 프로그래밍 문제야. 이 세대들 중 일부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 전자장치에서 스크린이 꺼지거나 계기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제들이 있었지. 이전 세대에서는 완전히 통합된 파워 모듈에서 문제가 있었지. 이제는 캔버스 같은 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해. 거의 중앙집중식 전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차량들에서는 전기적인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했어. 펜타스타 3.6리터 B6 엔진은 비교적 내구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어. 디퍼렌셜도 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서스펜션도 견고해. 모두 램 트럭 앞부분이 좀 헐겁다는 건 알지만 이건 진짜 트럭이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 인센티브가 많아. 램과 스텔란티스가 가격을 올렸던 건 알지만 이 최신 램 트럭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그리고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트럭 중 하나인 26년식 모델을 완전한 서스펜션과 프레임 바디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구할 수 있어. 진짜 B6 엔진 터보 없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엔진이야. 다음으로 신중히 골라야 할 트럭은 뭘까? B6 자연흡기 엔진을 원한다면 2026 혼다 리지라인을 추천해. 이 트럭을 오래 추천해왔지만 리지라인은 레더 프레임이 아니야. 하지만 나머지 차량은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며 강성이 뛰어나고 트럭처럼 운전할 수 있어. 유일한 단점은 3.5리터 V6 24밸브 엔진인데 싱글 오버헤드 캠, I variable valve timing and lift electronic control 기술과 가변 실린더 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쉐보레 5.3 엔진은 리프터와 로커 고장이 있었지만 혼다는 그런 문제는 드물어. 그러나 실린더 비활성화 기술은 논란이 많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외에는 이 차량에는 터보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아주 훌륭한 9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았어. 이 엔진들은 직분사 방식이고 약 280마력과 261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제공해. 디자인도 멋지고 외관 패널의 마감과 조립 상태도 훌륭해. 조명 기능도 뛰어나고 심지어 견인도 가능해. 히치 리시버도 기본으로 제공되고 정말 멋진 차량이야. 박스 공간이 조금 작긴 하지만 실용성은 더 높아. 4장짜리 4곱하기8 시트를 전부 싣거나 100장씩 적재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더 좋아. 집에서 대부분의 마당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직접 분사 방식이고 정적 압축비가 11.5대 1이라서 꽤 높은 수치야. 그래서 고급유를 써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는 스티어링 휠 패들, 시프트 전자식 변속 시스템이나 인텔리전트 베리블 토크 매니지먼트, 에사 지능형 가변, 토크 관리 시스템도 아니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속기는 내구성이 좋은 편이야.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견인할 때를 대비해서 중장비용 자동 변속기 쿨러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0만 대의 구형 리지라인에 대해 NHTSA에서 리콜이 있었어. 혼다 차량이었지. 그리고 일부 엔진에서 로드 베어링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고 실제로 고장이 진행 중이라면 아마 노킹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야. 엔진이 고르게 작동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느껴질 거고 연기가 날 수도 있고 심지어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멈출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실제로 영향을 받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확인하면 괜찮을 거야. 또한 2023년까지 리지라인 관련 리콜도 있어. 소문에 따르면 오토 셔스프 시스템이 신호등 앞 정지 후 출발 시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 다시 시동을 걸어 제대로 작동시켜야 했어. 소문으론 조사도 있었지만 아직 보고된 건 없어. 2026년형 모델에 대해선 말이야. 그리고 지금 레딧과 여러 포럼을 샅샅이 뒤지고 있어. 일부 오래된 리지라인 모델에서는 6단 자동 변속기와 이후에 나온 9단 자동 변속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징후가 있어. 어떤 차량들은 울컥거리거나 주저하는 현상이 있었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 완전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꽤 성가신 일이었어. 치명적인 고장은 아니었고 주행성만 우려됐지. 26년형 모델 문제는 없었어. 혼다 차를 좋아하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J 시리즈 엔진도 신뢰성 높아. 그 배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돼. 사실 변속기, 엔진, 셰시 모두 훌륭한 차량이야. 그리고 그렇게 빨리 녹슬지도 않아. 잘 만들어졌고 조립도 잘 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전자기술도 잘 갖춰져 있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안전을 지켜줄 만큼 충분해. 이건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보석 같은 차야. 터보나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의 소음, 연기, 속임수로 인해 리콜 얘기만 듣게 돼. 리콜이 계속되고 있어. 혼다는 여전히 신뢰받는 차량을 만들고 있어. 채널을 응원해주는 신규 멤버들께 정말 고마워. 이모지, 우선 질문, 새 영상, 미리 보기 등 혜택이나 채널 응원을 원하면 아래 링크를 눌러줘. 클릭하면 다 해결돼. 모두에게 고마워. 또 고려해야 할 트럭이 있어. 이 트럭은 자연흡기 V6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룹에서 실제로 가장 큰 엔진 중 하나야. 3.8리터고 터보는 없고 맞아.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 사실 닛산은 가변 압축 엔진의 내구성 문제로 계속 고생해왔어. 또한 닛산의 소형 로그와 일부 소형 SUV는 CVT를 사용해. 다른 소형 SUV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문제들은 닛산 프론티어에는 없어. 프론티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추천할 만한 B6 픽업 트럭이야. 프론티어는 프레임 위에 서스펜션이 있는 구조로 일에 특화된 차야. 출력은 약 310마력, 토크는 281파운드-피트야. 직분사 방식의 듀얼 오버헤드 캠, 24밸브라 엔진 회전 올리는 걸 꽤 좋아해. 이 차는 경쾌한 작은 머신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져. 300마력이라는 수치만큼 충분히 강력하게 느껴져. 어쨌든 9단 자동 변속기와 토크 컨버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원해? 그런 거 없어. 여기엔 그런 쓰레기 같은 건 없어. 사실 2륜과 4륜 구동 선택이 가능하고 2단 트랜스퍼 케이스로 하이와 로우 기어 범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실제로 근처 닛산 딜러십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몇 가지 흔한 문제를 얘기해줬어. 그중 하나가 이 차량들 중 일부에서 오일 소모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직접 분사 방식이라서 카본이 쌓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추가 정비가 필요해. 하지만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에도 문제가 있었어. 어떤 경우에는 밸브가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촉마의 변환기까지 막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 결국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게 만들지. 닛산 프론티어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완벽하진 않아. 다른 것처럼 마모되는 부품이 있어. 타이밍 체인 문제는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발생해.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일부 포드 차량도 마찬가지야. 어디든 이런 문제는 있어. 가끔 시동을 걸 때, 특히 추운 날에는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마치 체인을 쓰레기통에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하지만 때로는 타이밍 체인이 약간만 늘어나도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지. 타이밍 체인이 느슨해지면 소리가 나고 심하면 주행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가끔 크레들 쇼크도 발생해. 제조사들이 9단, 10단 자동 변속기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연비와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의 기어를 유지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변속기에 대한 몇몇 사례와 불만이 있었어. 완전히 고장이 나는 경우보다는 저회 전수나 저속에서 주행성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지. 변속이 망설여지거나 덜컥거리거나 실제로 변속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 원하는 대로 바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고장이나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례 대부분은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제 프로그램이나 엔진 컨트롤 유닛 조정으로 해결됐어.
전자 제어 모듈이나 변속기 제어 모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내 사촌이 괜히 불평하는 건지 모르겠어. 걔가 우연히 이런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2024년식이야. 그리고 차체에서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랑 조금씩 나는 잡소리에 대해 불평을 하더라고. 가끔 정말 험한 도로를 달릴 때는 이상한 오류가 생기기도 해. 한두 번 정도 화면이 꺼진 적도 있고 창문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긴 적도 있어. 그러니까 전자장치 쪽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대체로 그렇다는 거야. 그는 그 트럭을 정말 좋아해. 내구성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낼 수 있거든. 그리고 그 B6 엔진도 정말 마음에 들어해.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봐도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 우리가 리스트에 올린 것들 말고는 거의 없어. 지금 리콜이 하나 있는데 그건 되어 용접 스트라이커 결함이야. NHTSA에 가서 코드 26B023을 검색하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실제로 불량 용접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용접이 도로를 달릴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그리고 그게 풀릴 수도 있지.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만으로도 용접이 풀릴 수 있어. 그들은 그걸 무상으로 고쳐줄 거야. 맞아. 변속기나 엔진, 신뢰성 문제는 아니지만 확실히 안전 문제야. 누가 자기 차 문이 날아가길 바라겠어. 또 조사해보면 주간 주행 등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과 오토 스타트 스톱 시스템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던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물론 불이 깜빡이거나 나가는 이상한 전기적 문제 자체도 약간의 문제였어.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보고 다른 선택지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해. 가끔씩 문제가 되는 레귤레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겪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GM의 V8 엔진을 고를래? 그 엔진은 로드 베어링 문제로 6개월 대기할 수도 있어. 어차피 문제는 있어. 다른 예를 들어볼게. 보통은 내가 이 브랜드를 꼭 추천하지는 않아.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가 좀 불안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거든. 스텔란티스는 신뢰성과 내구성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이 V6 3.6L 펜타스타 엔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이 엔진은 지프에서도 볼 수 있어. 2026 년형 글래디에이터도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야. 여기에는 유니바디 같은 건 없고 터보도 없고 하이브리드도 없어. 그냥 러더 프레임 위에 올라간 작은 픽업 트럭일 뿐이야. 하지만 작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최대 견인력은 7,700파운드고 최대 적재량도 1,720파운드 나돼. 소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짐칸을 가득 채워도 계속 달릴 거야. 이 페나스타 엔진은 약간 디튠되어서 285마력에 260파운드 피트 토크를 내지만 정말 훌륭해. 이 엔진은 기본 트림 지프와 동일하며 2도어와 4도어 모두에 적용되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 램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없지만 비슷한 역할을 해. 그리고 2026년부터 수동 변속기가 없어져서 아쉬워. 우리는 수동 변속기를 정말 좋아하거든. 나는 예전 24년이나 25년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동 변속기를 좋아하면 2026년형도 만족스러워. CF8단 자동 변속기야. 그래, 그게 바로 제규어 F타입, BMW 시리즈 차량, 알파로머 등 다양한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내구성 좋은 변속기야. 정말 많은 차종에 들어가 있지. 이 변속기는 신뢰성이 높고 운전자 주행 습관을 잘 파악해 예측 가능하며 내구성도 뛰어나. 튜닝을 위해 재프로그램도 가능하지만 기본 상태만으로도 완벽해. 수동 변속기를 산다면 압력판과 클러치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수동으로 주작하는 많은 지프 차량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CF8단 변속기를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CF8단 변속기는 내구성이 뛰어난 편이야. 일부 사람들은 변속이 약간 거칠고 딱딱하다고 불평하기도 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밸브 바디를 교체해야 했어. 전반적으로는 매우 내구성이 좋은 변속기야. 완벽하진 않다는 점만 알아두면 돼. 지금은 문제없지만 2021년 모델까지 파워트레인 컨트롤 모듈의 이슈로 교체나 재프로그래밍이 필요했어. 주로 초기 글래디에이터와 랭글러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해결됐어. JT는 화면이 꺼지거나 조명이 깜빡이거나 전동 윈도우와 전동 미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있었지. 다시 말하지만 이런 스텔란티스 제품을 살 때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고려해야 해. 지프부터 램까지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것 같아. 많은 기술이 거의 똑같아. 만약 올해 트럭을 찾고 있는데 이런 리콜에 질렸다면 그리고 터지는 B8 엔진들 심지어 토요타의 B6 터보까지 B35는 형편없어.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가지 트럭을 꼭 시도해봐야 해. 어쨌든 저기 한번 확인해봐. 분명히 너도 좋아할 거야. 곧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랄게. 모두 그때 보자. 안녕.